이번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등 다양한 형태로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금을 수령하는 방식과 활용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과 소비 패턴에 맞게 신청해야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소비 쿠폰을 받게 되면 다른 형태로 취소나 변경이 불가능하니 꼭 잘 알아보고 본인에게 맞는 형태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신청을 해버렸더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본인이 신청한 소비 쿠폰 형태를 잘 확인하고 지혜롭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사 시에 지역 변경도 가능할까요? 쿠폰 사용 기한 안에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용 체크카드 형태로 받는 게 좋습니다. 지역 화폐와는 달리 신용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사용 지역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신용 체크카드로 받는 경우 장점은 어떻게 될까요? 신용 체크카드로 소비 쿠폰을 받는 경우 카드사가 제공하는 포인트 적립, 사용 실적 인정, 캐시백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 시에 핸드폰 앱을 이용해 잔액과 사용 기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카드사가 진행하는 자체 이벤트에도 응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혜택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 체크카드 사용 시 주의점은 어떻게 될까요? 신용 체크카드로 소비 쿠폰을 받은 경우에는 결제할 때 소비 쿠폰 금액이 먼저 차감되며 본인의 소비 쿠폰 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결제할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만큼 본인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소비 쿠폰 잔액을 잘 확인하면서 과소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선불카드나 지역 화폐의 경우에는 충전된 금액 한도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소비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처는 어떻게 될까요? 카드형의 경우에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처 사용이 가능하며 지역 화폐는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앱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가맹점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카드형이 좀 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지역화폐 장점은 어떻게 될까요? 지역화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부 지자체는 지역화폐 선택 시 5에서 10% 수준의 추가 캐시백을 제공한다고 하니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혜택 정보를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각 지역마다 지역화폐 혜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지역화폐 혜택을 확인 후 사용하시면 더 알뜰하게 소비할 수 있으며 지역화폐는 지자체별로 앱이나 시스템이 다른 경우가 있어 복잡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바일 지역화폐 혜택은 어떻게 될까요? 배달 앱과 온라인 결제가 제한적인 카드와는 달리 모바일 지역화폐의 경우에는 땡겨요, 먹개비 같은 공공 배달 앱과 소상공인 온라인 앱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땡겨요, 먹개비 배달 앱에서 2만 원 이상의 음식을 3회 주문하면 만 원을 쿠폰으로 환급해주는 이벤트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진행하고 있으니 잘 활용하시면 만 원을 더 쓸 수 있습니다. 소비 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종이형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 다른 소비 쿠폰보다 사용 가능 기한이 더 긴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지급받은 날부터 5년 안에만 쓰면 되기 때문에 기한이 훨씬 깁니다. 종이형 상품권은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지자체가 공급받아 주민들에게 공급하며 상품권의 소비기한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소비기한이 5년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소비 쿠폰은 사용기한이 올해 11월 30일까지이니 꼭 잊지 말고 그때까지 사용하시길 바라며 만약에 그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모두 국고로 환수됩니다.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건 어떤 걸까요? 스마트폰 앱 사용이 익숙치 않은 고령층 사이에서는 종이형 상품권이 특히 인기인데요. 모바일 지역화폐의 경우에는 핸드폰 앱을 이용해 결제하는 게 복잡해서 어려운데 어르신들에게는 종이 상품권 형태가 사용하기에도 편하고 쓰고 남은 잔돈도 현찰로 받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이항 상품권의 경우에는 신청 폭주로 인해 현지 재고가 부족한 곳도 있으므로 신청이 여유로운 카드 형태로 소비 쿠폰을 지급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지만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핸드폰 앱을 이용해 소비 쿠폰 잔액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하는 게 어려우므로 사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건 종이형 상품권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소비 쿠폰을 받길 원하면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ARS를 이용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선불카드와 종이 형태의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에는 직접 주민센터로 가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신청 폭주로 인해 선불카드나 종이 상품권 재고가 부족해 나중에 또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바일 지역화폐로 소비 쿠폰을 받으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 상품권 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소비 쿠폰을 개인 간 사고 팔면 어떻게 될까요? 종이형 상품권은 정상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현금화하는 속칭 상품권 깡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면 불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의 소비 쿠폰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 단속을 수시로 진행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인 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으므로 중고 플랫폼 등을 이용해 소비 쿠폰을 사고 파는 행위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지급 금액 등의 이의가 있는 분들은 국민신문고나 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라고 하니 잘 메모해 두시길 바랍니다. 지역에 따른 금액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소비 쿠폰은 사는 지역에 따라서도 지원 금액이 다른데요. 비수도권에 살면 3만 원을 더 받고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 살면 5만 원을 더 받습니다. 6월 18일 이후에 이사를 해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사를 갔다면 3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이사한 지역에서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사한 경우에 따로 환수를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신생아도 받을 수 있을까요? 소비 쿠폰 지급 기준은 지난 6월 18일인데요. 6월 18일 이후에 태어난 신생아들의 경우 이의 신청 마감일인 9월 12일 전에 출생 신고를 하고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하니 꼭 잊지 말고 출생 신고와 이의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미싱 문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소비 쿠폰 신청 기간을 노리고 스미싱 해킹 문자가 늘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기관에서는 인터넷 주소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만약에 소비 쿠폰 문자에 주소 링크가 있다면 해킹 및 보이스피싱 피해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클릭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피싱 의심 문자를 받으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즉각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정리된 표를 보여드리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